예, 시간이 돼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뭐를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이낸셜 매스 쪽이 주 전공이라 그쪽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책에서 이 2장에 있는 엑서사이즈 문제들을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블랙슐즈 모델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블랙슐즈 모델은 옵션 프라이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 이 주식을 언더라잉으로 하는 옵션이 있다고 그러죠. 옵션은 만기가 있고, 그 다음에 풋이냐 콜이냐, 그거 있는데, 이 옵션 다 아시나 모르겠네. 옵션 아시나? 오케이.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케이스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쉐어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죠. 이 바이노미얼 모델이라는 건데, 이 로또는 아시나?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주택복권이라고 있었는데, 어디서 톡 좀 해달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택복권이 사라졌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래서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로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로또인데 이게 50-50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 10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꽝인 복권이 있다고 그래 보죠. 그래서 이 복권을 산다고 그러면 얼마에 사겠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복권이 있는데 복권의 그 페이오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50%의 확률로 10을 주고 50% 확률로 꽝이에요. 그랬을 때 요거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면 5가 되겠죠.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5원에 사면 될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콜 옵션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탁이 있는데 주식이 있어요. 주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요 주식의 가격이 100이라고 그래보죠. 그런데 요거 만기 때 주가가 두 가지 파서빌리티만 있다고 그래보죠. 하나는 110이고요. 하나는 90이에요. 그리고 50-50 찬스고요. 그러면 이 콜 100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만기 때, 요 만기라고 그럽니다. 만기 때 이 주식을 100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에 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주식이 110이 됐다고 그러면 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주식을 100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행사를 하면 이 옵션을 저한테 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10을 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주식이 110이 되면 주식이 110이 됐다고 그러고 내가 만약에 이 콜 100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 110이라는 주식을 100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를 하면 이 로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로또를 저한테 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10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을 제가 살 때 5원을 주고 샀을 수도 있고 7원을 주고 살 수도 있는데 자우지가 그거는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옵션을 얼마를 주고 샀고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제가 이 옵션을 행사를 하고요. 그러면 이 옵션을 행사를 한다는 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현재 시중가가 110인 주식을 저한테 100에 저가 100에 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한테 옵션을 판 사람이 그 주식을 저한테 줘야 돼요. 100을 받고. 근데 그렇게 피지컬리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돈으로 퉁칩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식을 주고 내가 100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옵션을 나한테 팔았던 사람이 그냥 10을 쏴주고 마는 거예요. 피지컬리 하는 시장도 있어요. 피지컬리 실제로 주식을 주고 주식을 받고 제가 100을 지불하는 그런 시장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 파이낸셜 쪽에서는 그냥 돈으로 세틀다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식이 90이 되면 현재 시중 가격이 90인데 내가 콜 100을 엑서사이즈를 한다는 얘기는 시중 가격이 90짜리를 내가 받아오고 그 다음에 내가 100을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손해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죠. 그러면 이때 실제로 주식을 받고 100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캐시로 세틀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110으로 되면 이 콜 옵션으로부터 나오는 페이오프는 10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주가가 90이 되면 이 콜옵션은 행사가 안 되고요. 그러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옵션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파서빌리티가 있어요. 10을 프로듀스 하거나 0이 되거나. 그러니까 여기 로또랑 정확하게 동일한 페이오프 스트럭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0대 50 찬스로 10이거나 0이거나 로또가 지금 이 상태고요. 지금 옵션이 동일한 페이오프 스트럭처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런 간단한 모델의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옵션의 가격이 5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 지금 이 옵션을 사고 판다고 그러면 얼마에 사고 혹은 얼마에 팔아야 페어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원에 사거나 판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아니면 페어일까요? 지금 이걸 5원이라고 그러면 이 옵션이 싸다고 생각되나요? 비싸다고 생각되나요? 아니면은 리즈너블하다고 생각되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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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 중에 하나겠죠? 예, 근데 요 로직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시간이 이 시간인데 이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옵션을 여기서 산다고 그러죠. 옵션을 구입을 하면 여기 옵션 가격, 옵션 구매가를 얼마에 샀을 텐데 5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만기는 뭐 한 1개월이라고 그래 보죠. 그리고 옵션을 이때 사고요. 그러면 여기 한 1개월 있다가 이때 이제 옵션 페이오프라고 그럽니다. 옵션 페이오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여기서 계산한 게 기대값이 옵션 페이오프의 기대값이 5원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1개월 있다 5원이고요. 지금 우리가 옵션을 사려고 그러면 1개월 전에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시점에서 5원과 한 달 후에 5원이 같으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같나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1억 원하고 한 달 후에 1억 원이 같은 1억 원이냐 하는 거예요. 예.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나요? 예, 오늘 1억 원이 더 가치가 있죠. 한 달 후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1억 원이 있다고 그러면 은행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후에는 적어도 1억 원보다 많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계산한 게 한 달 후에 돈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저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옵션을 얼마에 사거나 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타임 밸류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 기대값을 계산한 거는 한 달 후에 옵션 페이오프의 기대값을 계산한 거고 지금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현재 이 옵션의 가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디스카운트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요거는 한 달 후에 가격이거든요. 한 달 후에 그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자로 할인을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요게 요렇게 된다고 그래 보죠. 그러니까 1보다 조금 작은 게 요때 1이 된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요거를 할인을 해주면 4.95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어떤가요? 이 5라는 숫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자율을 이용을 해서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4.9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페어한 것 같나요? 이제 아니면 still expensive한 것 같나요? 아니면 싼 것 같나요?
예, 이게 싼지 안 싼지 잘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옵션의 가격을 산정하는 이 옵션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던져놨는데,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이 옵션의 페어 밸류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계산하는 네 가지 로직을 여러분한테 설명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계산을 해보면 이게 4.95가 맞는지, 비싼지 싼지 아니면 페어하게 잘 계산됐는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로직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하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로직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Replicating Portfolio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Stake Price라는 거고, 그 다음에 Risk Neutral Valuation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델타 해칭이라는 요 네 가지 로직을 설명을 할게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설명을 하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항상 핸드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부품이 두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체가 있고요,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체가 50만 원이라고 그러죠. 50만 원. 그 다음에 배터리가 10만 원이라고 그러죠. 본체가 50만 원이고 배터리가 10만 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핸드폰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란 60만 원에 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원종현은 수학적인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50 더하기 10 하면은 60. 그래서 제가 좀 조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경영대 사람들은 55만 원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그냥 조크입니다. 경영대 사람들은, 경영대에 계신 분들은 55만 원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왜 55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조크입니다. 저가 만든 조크예요. 그러니까 보통 재미가 별로 없어요. 아니, 경영대 사람들은 그 장사꾼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로 하니까 좀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묶음 할인, 예. 묶어서 파니까 좀 할인해줘야죠. 예, 근데 공대 사람들은 한 65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조립하는데 인건비가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받아야겠죠. 예. 근데 수학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더하기 60, 50 더하기 10은 60입니다. 예. 요게 요 리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의 아이디어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옵션을 잘 쪼개 보니까 주식하고 채권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그래 보죠. 그래서 주식이 50만 원이고 채권이 10만 원이면 이거 토탈이 60만 원이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을 적절히 믹스를 해서 옵션하고 똑같은 놈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식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채권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옵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핸드폰이 옵션이고요. 본체가 주식이고 배터리가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처음에 S고 올라가면 SU라고 그러고 떨어지면 SD라고 표현했고요. 채권은 1/R이 1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은 A가 AU로 가고 A 다운으로 가고 아까 이게 10이고 이게 0였어요. 요거는 100이었고 110, 여기가 90이었고요. 여기는 1/1.01이었고 여기가 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옵션의 페이오프를 모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을 X주만큼 가지고 있고요. 채권을 Y주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S는 지금 현재 주가가 S인데 그게 SU로 바뀌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S가 SD로 떨어져요. 그리고 채권 부분은 1/R이 1로 바뀝니다. 옵션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옵션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그 가치를 갖는 주식하고 채권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게 같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겠어요. 그러면 만기 때 요거랑 요게 같고 요거랑 요게 같으면 만기 때 옵션의 페이오프하고 리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하고 가치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도 같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미지수가 3개고요. 식이 3개예요.
그러니까 빨간 게 미지수고요. 예, 식이 3개가 나옵니다. 요 관계식의 이해가 되시나? 요게 헷갈리면 아까 봤던 핸드폰하고 본체, 배터리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옵션은 핸드폰이고요. 지금 리플레이팅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본체와 배터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퀘이션을 3개 얻었고요. 식이 그 변수가 3개예요. 그러니까 이건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 x, y, a 미지수 3개 있는데 a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원종현은 아직 이해가 아직 덜 됐나? 그래서 지금 요 옵션이라는 거는 아까 그 핸드폰으로 생각을 하면 이 옵션이 핸드폰이고요. 이 주식이 여기 스탁이 핸드폰의 본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그 프로덕트를 우리가 마켓에서 관측할 수 있는 상품으로 믹스를 해서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옵션의 가격인데 주식하고 채권의 가격은 시장에서 클리어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주식하고 채권은, 그러니까 옵션은 차지하고 주식하고 채권이라는 가격은 항상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페어 밸류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다? 예. 그러니까 옵션의 가격을 주식하고 채권의 가격으로부터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옛날에 이제 새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옵션의 가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기존의 주식하고 채권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트레이딩이 많이 되는 주식과 채권을 이용해서 옵션이 상대적으로 거래가 덜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래서 그 가격이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상품을 우리가 그 가격을 잘 알고 있는 주식과 채권으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겁니다. 복제를 해서 이 옵션의 가치를 주식과 채권의 가치를 이용을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겠다 하는 게 요 레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의 아규먼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옵션은 지금 현재 트레이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품이고, 반면에 주식하고 채권은 트레이딩이 잘 되고 있는 상품이고, 그런 상황에서 트레이딩이 잘 되고 있는 상품을 이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트레이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품의 프라이싱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옵션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트레이딩이 되고 그 다음에 주식도 액티브하게 트레이딩이 되면 이 로직을 통해서 채권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다시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그러니까 두 개의 자산이 있어요. 하나는 옵션이고 하나는 주식하고 채권으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두 개의 자산이 만기 때 동일한 가치를 동일한 어느 상황에서나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그러면 지금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예요. 그래서 아까 요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식이 3개가 나오고요. 풀면 5.4458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아까 페어 밸류가 그냥 기대값만 계산했는데 5가 나왔는데 아니요. 채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자 그 은행에서 주는 이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만큼의 이자가 붙느냐 그거는 뭐 그 액면가랑은 상관없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가서 그 저축을 하면 한 달 있다 이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좀 서프라이징한 거는 아까 기대값 계산했을 때 5가 나왔었죠. 그죠? 그러면 그 기대값을 할인을 해줘야 될 건데 여기 5보다 커졌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5보다 작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오케이. 두 번째 로직은 state price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state price라는 건 뭐냐면 좀 전에는 여기 옵션이 있었고요. 주식의 가격은 모니터에 떠 있고요. 채권 가격도 모니터에 떠 있어요.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팔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주식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채권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냥 이 주식은 얼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서로 사거나 팔려고 막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지? 경제학과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디맨드, 서플라이 디맨드. 여기 옵션은 그 언더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콜이라고 그러면은 요 관련된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콜 그러면 언더라잉이 주가지수예요. 코스피 200 주가지수입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콜이다 그러면 관련된 주식은 현대차가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SP500 콜이다 그러면 언더라잉이 SP500입니다. 됐나요? 여기 하나 볼까? 아니, 주식을, 그러니까 옵션을 주식하고 채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 봅시다. 잠깐만. 아마존이고요. 오케이. 야후 파이낸스 다큐멘테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옵션 가격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게 야후 파이낸스와 관련된 옵션의 만기일의 종류가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4월 14일인데 가장 가까운 만기가 4월 14일이네요. 오늘이 만기네요. 그 다음에 오늘이 만기니까 아직 미국은 아직 만기는 안 끝났네요. 지금 하루 남은 거네요. 이제 오늘 장쓰면 오늘 그게 마지막 날이네요. 다음에 4월 22일이 있고 4월 29일이 있고 그래서 4월 22일 거를 하나 보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오케이. (4월 22일) 컴파니라고 괜히 썼는데 너무 기네. 오케이.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22일 날 만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풋이 있고 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풋, 콜이 있고 풋, 콜 각각 그 엑서사이즈 프라이스라고 있어요. 그거에 따른 가격이 있을 건데. 오케이. 여기 옵션스 해서 쭉 나오고요. 풋이 있고 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르나? 옛날에 기억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다큐멘테이션에 이거 사용한 사람 없나요? 풋하고 콜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부르나? 옵션스 콜스 콜스가 있네요. 푸스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콜이 있고요. 요건 콜이고요. 여기 푸스도 있죠? 요거는 푸시입니다. 이렇게 콜을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게 콜이고, 요거는 심볼이고, 여기 스트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1700불에 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700불에 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존 가격이 얼마인가? 이렇게. 테일을 봅시다. 지금 한 3,000불 정도 하네요. 네, 아마존이 지금 한 3,000불 정도 되는데, 지금 요거는 1,700불에 콜을 하는 겁니다. 이건, 트레이딩이 거의 없겠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건 4,800불에 콜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충 한 3,000불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 1,700부터 4,900까지 스트라이크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스가 이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센트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있죠. 그죠? 거의 거래가 안 되네, 이쪽 동네는. 이해가 되셨나? SPY를 볼까요? 이건 너무 거래량이 없는데. SPY는 SP500를 트래킹하는 펀드고요.
예, 그거는 좀 트레이딩이 많이 될 겁니다, 아마. 볼륨이, 예, 여기 보니까 볼륨이 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SPY가 지금, 한 450 정도 되네요. SPY가 지금 450 정도 되고, 요게 4월 18일 만기, 4월 22일, 여기 만기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 4월 22일자에 만기가 되는 거를 가져왔고, 거기서 콜하고 풋이 있는데, 요거를 그려볼까요? 이게 스트라이크 그려보고, 프라이스 그려보고 그려볼까요? 오케이. 네, 조금만 더 할게요. X축에다는 여기 스트라이크를 집어넣고, 행사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Y축에는 옵션 가격, last price. 그러면 지금 요게 X축이 스트라이크이고요. 점을 좀 찍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X축이 옵션의 스트라이크이고 여기가 옵션의 가격입니다. 근데 옵션 가격을 보통 요 옵션 가격으로도 표시를 하지만 임플라이드 볼 가지고도 표현을 해요. 여기 임플라이드 볼이 있으니까 임플라이드 볼로 표시를 해보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이 400인 거에 그 프라이스가 지금 한 40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채권은 그냥 보통 채권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자율, 보통 이자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요거 가격 계산할 때 이자율은 그렇게 중요한 팩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혹은 갚고 할 때 적용되는 이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채 이자보다는 비싸겠죠.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CD 금리를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옵션 프라이스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 이자율에는 그렇게 센시티브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항 모델에서 레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 아이디어를 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보통 그냥 같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이자율에 대해서 그렇게 센시티브하지 않아요, 가격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다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리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할 거고요. 출결에 문제 있으신 분 댓글로 달아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